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예산안에 따른 부동산 투자법 두 번째 2부 투자 유망 지역 살펴보기 세 번째 키워드인 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2018년 7월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발표를 했고요.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국책사업으로 2019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어촌의 유휴부지, 그러니까 쉬고 있는 시설물을 청년 창업이나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간,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 해양 레저 부분은 권역별 거점 조성 후에 어촌과 연계함으로써 이제 전국 연안을 종조하여 즐길 수 있는 U자형 해양 레저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U자형이라면 우리 서해안이 있고 남해안이 있고 동해안 이렇게 U자형으로 해서 해양 레저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 이제 8대 선도 사업 대상지 선정해서 2019년 5월 8일 날 뉴스고요. 말 그대로 이제 2019년도에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중에 이 300개라는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이 중에 이제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사업 규모가 크며 개발에 따른 마중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8개를 선별해서 8대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촌 뉴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8개 대상지를 보면 경기 인천 지역에 해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100mm 해서 백미항이고요. 그다음 충남 지역에는 이제 당진시 성문면 난지도리 일원으로 해서 도비도항과 소난지도 포구 그다음 난지도항. 그다음 전북으로는 이제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라고 해서 명도, 말도, 방축도 일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 개 다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 동부 서부에서 동부로는 목포시 달동이 있고요. 그래서 달리도, 외달도 일원이 섬 2개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수 남면 안도리 해서 안도항이 포함이 되고요. 경남에서는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해서 설리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부산, 울산, 대구 지역에서 부산은 이제 사랑리, 이거 실랑리일 거예요. 이 뉴스 기사에 오타한 것 같습니다. 사랑리에 보면 이제 동암항, 동암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강원, 경북에 보면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일원에서 어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 달동의 달리도 외달도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 이제 외달도고요. 여기가 이제 달리도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이제 이 2개는 섬이죠. 그래서 여기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이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지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단 말이에요. 아까 말 그대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 이제 목포시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고요. 요 전남 도청이 있는 요곳이 이제 남학신도시와 오룡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남학신도시죠. 그래서 도청이 이전하면서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 남학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로 해서는 대불국가산단이 있고요. 다음 이제 해남 오시오 관광단지가 있고 그 다음 해남기업도시, 솔라시도 해남기업도시에서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입니다. 요게 이제 해남권에서는 큰 개발 사업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외달도나 달리도가 개발되더라도 이 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개발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론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어디 지역이 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상품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투자로 선점을 해야 되는 게 중요 포인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포 구도심이나 남학신도시 같은 곳은 뭐 아파트나 주택 투자로 오히려 에너지는 여기로 집중이 될 거예요. 돈을 여기서 관광으로 벌었다 하더라도 주거로의 에너지는 목포의 도심과 남학 신도시 이런 곳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관광지로 해서는 더 큰 관광지가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에서 솔라시도 해남 기업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 임성리 철도 건설 사업을 해서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목포 하당이 있고 남학 신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남학 신도시 중에서도 오룡지구가 있고요. 그다음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여기도 개발이 되었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곳이 오룡지구구나 이렇게 위성 지도를 통해서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임성지구를 보면 현재 원형지 상태 거의 그대로단 말이에요. 위성 지도로 봤을 때. 요 임성지구 임성리. 그래서 임성리역 인근으로 해서 임성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개발이 되겠구나라고 지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정도로 개발이 되면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가격이 상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먹거리는 어디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임성지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때는 수용 보상을 당할 수도 있고 한지 개발 방식으로 될 수 있으니 수익률이 조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곳은 삼향읍 사무소가 있는 여기 이제 임성지구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삼향읍 사무소 인근이 조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교통도 좋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이쪽에 계획관리 지역이 있죠. 그래서 상용교차로가 이게 상용교차로인데 상용교차로 인근의 계획관리 지역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용교차로에서는 좌측으로 가면 임성지구가 나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남학 신도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용교차로 인근의 계획관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지로 관광 레저 용지로 해서 개발되는 곳이 이제 여기 영암 해남 관광 레저 기업 도시 중에 삼포지구고요. 여기는 3호지구입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해서는 구성지구라고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삼포지구를 살펴보시면 이거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이 되고요. 130만 평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엄청 넓은데 문제는 2021년까지인데 이게 과연 해남지구에서 탄력을 받아서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냐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데 시일이 많이 연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다음 이제 3호지구를 살펴보면 3호지구는 이제 262만 평으로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입니다. 계획 인구는 10,000명이고 4,000세대, 4,000가구가 계획 인구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넓고 뭐 인구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지방 소도시 치고는 10,000명이라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삼포지구에도 10,000명이 계획 인구가 되어 있고요. 그럼 합치면 20,000명이 되겠죠. 그리고 구성지구를 보면 가장 넓습니다. 634만 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 인구는 18,300명입니다. 7,320가구고요.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아마 이럴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2025년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소리가 들리는 정도, 이걸 너무 빨리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너무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차를 끌고 예전에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남기업도시가 발표했을 당시 2006년 7년 당시에 부동산이 막 생겼다가 이게 소도시다 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판이 내려진 부동산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땅을 산다면 팔 때 부동산이 있어야 팔아줄 건데 부동산이 많지 않아서 팔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반대로 아직까지 관심이 붕 떴다가 조금 가라앉은 이때 오히려 중장기로 소액 투자 중장기로 접근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많이 없고 소액 중장기 투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소액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오래 들어가야 되는데 큰 돈이 들어갔다 하면 내가 기간에 못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로 하기에는 좀 적합해 보이고, 대신 경공매를 통해서 아직 붐이 많이 일어나기 전에 경공매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문제는 2025년까지인데 이런 사업이 연기가 되면 28년, 30년까지도 연기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소액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경공매를 통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음 이제 만약에 아파트를 본다면 어떨까? 그래서 목포에 이제 도심으로 봐야 되는데 아파트는 도심지 위주로 먼저 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 이 파란색이 매매가 그래프인데 매매가 차트인데 요 어느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조금 더 많이 올랐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 요때 당시는 평균 거래량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장에 상승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보기 위해서 입주 물량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말까지는 아파트 공급량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 차트고 이게 공급 차트인데 공급량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의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은 조금 떨어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도 많은데 미분양 아파트 현황도 조금 증가를 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 이제 공급량이 더 터지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공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한다 하면 그때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우선 2020년이 지나야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요때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미분양 아파트는 감소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돌아가면 아직 요 오룡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임성리에 있는 이제 임성지구라든지 요런 데 빈 땅들에 또 아파트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본다면 지금은 이제 시기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소액 장기 투자 경공매를 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 중에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입니다. 어다랑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어다랑입니다. 제가 빨간 펜으로 바꿔서 이제 눈에 잘 보이게 여기가 어다랑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적 편집도로 했을 때 눈에 띄는 곳이 있죠. 여기 망상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 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월소를 조금 살펴보니 그냥 작은 주택 단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보너스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망상지구가 더 큰 사업인데 망상지구는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이만큼 돼요. 그래서 망상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어다랑과 이 플러스 효과가 나서 같이 투자 가치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망상지구를 살펴보니 이제 망상지구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망상국제복합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한 점은 이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2025년까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기가 많이 남았고 미리 조금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는 주요 요지에 좋은 땅을 선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개발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A급 상품을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나는 좀 장기 투자가 싫다. 뭐 2, 3년 내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상황을 보고 투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동해시 망원동 일원이고요. 그다음 면적은 3.9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음 사업비는 7,459억 원이고요. 주요 기능은 국제해양 복합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다음 이제 동부가 관광산업 거점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냥 관광도시가 아니라 국제자가 붙으면 국제급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도를 이렇게 살펴보니 여기 망상초등학교가 있고 요 앞쪽 해변이 개발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도 개발이 되고 망상 IC 주변으로 해서 이제 주변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조감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주로 주거지가 들어올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어느 복합 시설물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다음은 이제 부산 기장군 실랑리에 있는 동암항 동암마을입니다.
여기는 항상 이제 큰 개발 사업이 있으면 이거와 시너지 효과, 마중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촌 뉴딜 300 사업, 그 중에서 8대 선도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여기 동안마을을 다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예전에 동부산 관광단지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남부에 조성되고요. 면적은 110만 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오시리아의 어원은 관광단지 내 절경을 자랑하는 오랑대, 그다음에 용녀와 미랑 스님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시랑대의 머리글자와 장소를 나타내는 전미사 이하를 붙여서 오시리아라고 명칭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동부산 관광단지였죠. 그때 당시는 1999년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좀 10년간 이제 투자가 선정되었다가 포기하였다가 여러 가지 굴곡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땅값은 많이 상승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테마파크 쪽은 롯데월드 매직 포레스트가 2019년 5월에 착공을 하였고 2021년 5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동안마을이거든요. 동안마을의 이제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2012년 12월 달에 평당 250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요때 보면 이제 바닷가 라인 1선이었단 말이에요. 요때 평당 250만 원이 거래되었다가 2016년 8월 달에는 11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9월 현재 시세는 최소 금매 가격이 거의 2,500 수준, 그리고 호가는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7년 사이에 2012년부터 19년까지 7년 사이에 약 10배 정도 땅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더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항상 동부산 관광단지랑 큰 개발 사업과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눈여겨보시면 투자처가 많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조감도를 살펴보면 이런 조감도도 있고 이런 형식의 조감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형식의.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 관광과 교통이에요. 관광시설이 활성화되려면 많은 인구가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이게 또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과 교통이 되는 데서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의 다른 호재가 있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과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살펴봤는데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때는 이 도심지에서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지로 점점 뻗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외곽지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됐다면 지금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나갔던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도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너무 이제 도심의 시설물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생을 통해서 새롭게 맞이하겠다, 이런 뜻이고, 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이제 해안가를 이용해 낙후된 어촌 어항을 이용해 관광지로 새롭게 탄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8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주변 개발 호재와 합쳐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촌 뉴딜 300 사업과 주변의 개발 호재를 같이 합쳐서 살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련 내용은 땅나무 부동산 카페 자료실 및 제가 따로 또 포스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 자기가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셔야 완전히 자기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